뺑소니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김호중이 옥중에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무려 한 달간 100장의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죠. 반성문에는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김호중 팬들 또한 탄원서를 법원에 접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호중은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거듭 선처를 호소해왔는데요. 지난 9월 결심 공판 최후 진술에서 그날의 선택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11월 13일 1심 선고를 앞두고도 세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는데요. 음주 측정을 피하려 술을 더 마셨다는 일명 술타기, 수법 사용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했었죠. 지난 2월 2심에서는 술타기 수법이 쟁점으로 떠올랐는데요. 술타기 수법이란 사고 후 의도적으로 음주를 해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김호중 측 변호인은 술타기를 할 생각이었다면 경찰에도 스스로 술을 마셨다고 밝혀야 할 텐데 김호중은 오히려 부인했다며 물론 솔직하지 못한 점은 대단히 잘못했지만 술타기 수법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는데요. 이어 더군다나 술타기를 할 생각이었다면 캔 맥주가 아니라 독한 양주를 마셨을 것이라며 당시 편의점 묶음 할인으로 4캔을 샀는데 젊은 30대 남성이 음료수 대신 맥주를 산 건 상식적인 일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이외에도 김호중이 주취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음주 당시 만취 상태였다는 의혹에 대해 부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날 재판장 앞은 난장판이 되기도 했는데요. 재판 시작 수시간 전부터 이미 김호중 팬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하지만 재판장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을 미리 맞춘 건지 입장 인원을 본인들끼리 정하는 과정에서 큰 소리가 나기도 했는데요. 특히 줄을 이탈 후에도 서로 끼워주는 등 아무렇지 않게 새치기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자들에게 법원 측은 미리 방청권을 배부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 속 김호중 팬들은 방청권을 들고 재판장에 입장하는 유튜버를 향해 기자, 사칭이다. 왜 들어가냐며 소리를 치기도 했습니다. 소란스러운 상황을 정리하는 법원 직원들을 향해 신분 조회를 요구하는 기이한 상황이 펼쳐졌는데요. 이에 법원 관계자는 우리가 신분을 증명할 이유도 없으며 이러한 상황과 관련해 설명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단호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김호중은 사고 17시간이 지난 다음 날 오후 4시 30분쯤 경찰에 출석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김호중의 매니저가 김호중 대신 경찰서에 출석하고 차량에 있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제거하는 등 김호중 소속사가 조직적으로 사고를 은폐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호중에게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는데요. 범인 도피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사고를 은폐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광득 전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에겐 징역 2년, 본부장 전모 씨에겐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다만 허위 자수를 지시받고 김호중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제거한 혐의 등을 받는 매니저에 대해선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이러한 김호중을 향한 여론은 호의적이지 않은데요. 음주운전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과 사건 초반 매니저가 대신 자수한 점, 대표가 차량 블랙박스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은 논란의 불씨를 키웠습니다. 김호중도 이를 인지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항소심이 시작된 지난달에만 약 100장에 달하는 반성문을 법원에 제출하고 팬들에게는 자필 편지를 전했습니다. 김호중의 자필 편지에는 그리운 마음을 담아 보내주셔서 감사하다. 저는 현재 지난날에 저를 성찰하고 있다는 등 팬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담겼는데요. 김호중은 한 걸음 물러서 세상을 바라보니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 속에서 제가 살았는지 이제야 알게 됐다며 김호중이 되지 못하고 살았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은 모든 걸 잃었다고 제게 말하지만 저는 얻은 것이 더 많다고 당당하게 말하고 싶다며 서로가 있었음을 식구가 있다는 것을이라며 팬덤의 지지와 응원, 결속의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김호중은 이어 언젠가는 분명히 찾아올 이별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지금의 삶에 충실할 수 있는 것 같다며 이젠 그냥 흘려보내지 않겠다는 다짐을 전하며 더 그리워하고 더 사랑하겠다고 했는데요. 또 팬들을 다시 한번 식구라고 언급하며 미치도록 보고 싶고 그립다며 다시 왔다고 서로 인사하는 그날까지 건강하시고
기다려주시길 바란다. 사랑한다고 마무리했습니다. 작성 날짜는 항소심 첫 공판이 있던 지난 2월 12일이었습니다. 일각에서는 김호중이 팬덤의 이탈을 방지하고 결속시키기 위해 자필 편지를 쓴 것으로 보인다는 추측도 제기했는데요. 누리꾼들은 옥바라지 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뭔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네. 모의인으로 잡혀간 것도 아니고 범죄자로 잡혀 들어간 거면서 있는 척 한다. 아직도 팬이 많은가? 팬지라면서 옥중 편지 받는 거 귀한 경험이다. 김호중 팬들은 저런 게 잘 먹힐 듯. 옥중 편지 보내는 연예인이라니. 연예계 잘 돌아간다 등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김호중과 과거 알고 지냈다는 강병규가 전한 일화도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김호중이 음주운전했는데 안타까웠던 게 처음부터 반성하고 인정했으면 좀 더 괜찮지 않았을까 싶다. 대처 방법이 안타깝다라는 말에 강병규는 그건 그 친구의 운의 영역이다. 그때 만약 제대로 된 조언이나 현명한 판단을 해주는 소속사나 지인이 있었다면 그렇게 안 됐을 거다. 근데 가지 말아야 될 선까지 갔다라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는 호중이랑 술자리를 한두 번 했다. 올해 강남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인사를 주고받게 됐다. 호중이도 술자리에서 되게 남자답고 화통하다. 오히려 나이 차이 많이 나는 나한테 위로도 해줬다. 자기가 도움이 된다면 형님이 뭐 하실 때 자기도 참여할 테니 동생으로 생각해주고 언제든지 불러달라고 했다. 그 말들이 나한테는 감동이었다라고 김호중과의 술자리를 회상했는데요. 이어 그때도 내가 얘는 술 마시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 얘가 술을 제어를 못하더라. 그래서 내가 조언해줬다. 내가 호중아 너 지금 술 사주고 띄워주고 술자리 부르고 용돈 주고 선물 주는 사람들 다 너한테 도움 안 되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고 말했더니 알겠다고 하더라. 근데 알겠다고 하고 5분 뒤에 형님 제가 모실 테니까 한잔 하러 가실까요? 하더라. XXX 가자고 하러라라고 전했습니다. XXX는 여성 접객원이 나오는 유흥주점으로 추측됐는데요. 강병규는 그날도 호중이한테 계속 전화 오더라. XXX이라고 하더라. XXX들은 그런 친구들이 최고의 고객이고 고객들한테 자기 수준을 어필할 수 있는 수단인 거다. 그냥 술 공짜로 주고 편하게 앉혀주고 융숭하게 대접을 해준다라며 내가 분명히 5분 전에 이것만 조심하라고 했는데 5분 뒤에 제가 잘하는데 알고 있으니까 가자고 하는 거다. 소름이 돋았다라고 그날의 일을 떠올렸습니다. 강병규는 그 뒤로도 사람들은 잘해줄 거 아니냐. 그런 유혹에서 못 벗어난 게 그 사건의 원인이 아닐까 싶다라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까면 깔수록 더 이미지가 깨지는 김호중인데요. 더불어 그의 팬들의 행보까지 대중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죠. 김호중의 법정 싸움이 시작되자 팬들은 가수를 향한 무조건 지지를 보냈습니다. 김호중에 대한 팩트 기사를 보도한 기자들에게 육설 섞인 항의 메일을 집단으로 보냈고 팬덤 자체에서 1,500장에 달하는 대량의 선처 탄원서를 보내기도 했는데요. 재판이 진행될 때마다 법정은 팬 미팅을 방불케 하는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고 팬들은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을 발의한 국회의원을 향해 거센 반발을 하는 등 열정적인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현재까지도 팬들의 팬심과 지지는 이어지고 있는데요. 과연 팬들의 행동이 재판에 영향을 줄지, 그리고 법원은 김호중에게 어떤 앞날을 선사할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